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이 매우 비슷했거든요. 지난주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하고 주말에는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면서 아주 안 좋은 흐름에 있었고, 반면에 맨유는 지난 주말에 리버풀에게 7대0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동일하게 안 좋았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두 팀 다 공통점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 주말에 패배했던 선발 라인업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콘테와 테나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어도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일단 콘테 감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부터 울버햄튼 전,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AC 밀란 전까지 동일한 전략과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까지는 콘테 감독이 아니라 스텔리니 코치가 경기를 운영하긴 했지만 토트넘은 언제나 동일한 패턴으로 경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지난 주중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인데, 측면에서 페리치가 볼을 잡을 때 중앙에 있었던 공격수들이 모두 페리치의 반대편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수비수들을 반대편으로 유인한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팀 선수들을 반대편으로 유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페리치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페리치가 넓은 공간을 확보했을 때 이 넓은 공간에서 페리치가 상대 수비수와 1대1 싸움을 통해서 돌파를 하고, 이때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페리치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움직여주는 건 페리치가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반대편에 선수들이 밀집을 하면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공중볼 싸움에 우위를 가져간다 라는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노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 모습이 늘상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에는 제공권이 강한 선수가 케인 단 한 명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 경기 장면이 나왔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의 선발 명단을 보면 공격 라인에 모우라, 히샬리송, 손흥민, 그리고 페리치, 호이베르, 파페사르, 포로, 이렇게 수비 라인 앞에 7명의 선수 중에서 페리치가 크로스를 올릴 때 나머지 6명의 선수가 제공권이 강한 선수가 히샬리송 단 한 명이에요. 울버햄튼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버햄튼전도 선발 명단에서 제공권이 강한 선수가 페리치가 크로스를 올리면 수비 라인 위쪽으로 호이비에르스키, 포로, 클루셉스키, 손흥민, 케인 중에서 제공권이 강한 선수가 케인 단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C 밀란 전에도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와서 똑같은 패턴,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을 반복했다는 거죠. AC 밀란의 선발 명단을 봐도요, 울버햄튼전과 달라진 위치는 오른쪽 윙백, 요 한 자리죠. 페드로 포로에서 에메르송 로얄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수비 라인 위쪽으로 케인 단 한 명밖에 없죠. 그런데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에 나왔던 이 장면이 AC 밀란 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페리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앙에 있는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3명의 선수가 페리치의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페리치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쿨루셉스키,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당연히 알 수가 있듯이 최전방 3톱인 손흥민, 쿨루셉스키, 케인 중에서 제공권이 강한 선수는 케인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토트넘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크로스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없는데 너무 크로스만 시도한다 라는 거였는데, 이번 경기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경기도 선발 명단의 변화도 없죠. 그리고 전술의 변화도 없으니까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심지어 AC 밀란의 수비 라인에는 토모리, 티아우, 칼룰루 이 3명의 선수가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보다 제공권이 더 좋은 선수들이었고요. 그런데 상대 수비 라인이 토트넘의 공격 라인보다 제공권도 좋고 토트넘의 공격 라인은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케인 한 명인 상황에서 늘상 해왔던 것처럼 크로스를 똑같이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그리고 울버햄튼전 이 두 경기랑 똑같은 경기력과 똑같이 안 좋은 문제점으로 좋지 않은 경기를 펼치고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었죠. 그런데 테나흐 감독은 어떤 점이 달랐냐? 선발 명단은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지난 경기에서 자신의 전술이 잘못됐던 부분들을 고쳐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건 지난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위치를 왼쪽이 아니라 중앙으로 옮겨주면서
레시포드를 왼쪽에 배치했다는 거였죠. 당장 지난 경기에서 브루 펜데스가 왼쪽에서 뛰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냐면 중원에서 프레드와 카세미로의 빌드업 능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맨유가 중원을 거쳐나가는 플레이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맨유가 중원에서 빌드업 능력이 부족하니까 전방 압박에 계속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4-4-2를 써도 최근에 좋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브루 펜데스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뛰기 때문에 맨유의 경기력이 좋았었어요. 왜냐면 브루 펜데스가 오른쪽에서 뛰게 되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브루 펜데스의 크로스가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는 크로스이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좋아하는 동선 왼쪽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뛰어들어갈 때 레시포드가 브루 펜데스의 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머무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브루 펜데스가 왼쪽에서 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레시포드가 약간 왼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브루 펜데스는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골대 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레시포드가 뛰어 들어갈 때 자신의 뒤쪽에서 오는 볼을 받아야 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볼 자체가 골키퍼 쪽으로 향하니까 골키퍼가 나와서 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브루 펜데스를 다시 중앙으로 배치하고 레시포드를 왼쪽에 배치하니까 브루 펜데스를 왼쪽에 배치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일단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브루 펜데스가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니까 맨유의 후방 빌드업이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갔고요.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할 때 브루 펜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이후에 볼을 끌고 올라가서 탈압박을 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루 펜데스가 자연스럽게 약간 오른쪽에서 플레이하면서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게 되면 레시포드 입장에서는 자신이 뛰어들어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앞쪽 공간으로 볼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을 받자마자 슈팅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 골키퍼 입장에서도 볼 자체가 바깥으로 감겨서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나와서 볼을 끊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브루 펜데스가 아주 좋은 크로스를 레시포드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측면에서 맨유의 수비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브루 펜데스가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내려오니까 베티스의 수비수들이 브루 펜데스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맨유가 브루 펜데스를 통해서 탈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루 펜데스가 볼을 잡은 이후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반대편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뛰어들어가고 있는 레시포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베티스가 전방 압박을 하고 있을 때 브루 펜데스가 앞쪽에 위치하다가 약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루 펜데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니까 베티스가 브루 펜데스의 움직임을 놓쳤고, 여기서 이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맨유가 브루 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탈압박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브루 펜데스가 볼을 잡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안토니에게 아주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득점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와요. 득점하는 장면을 보시면 브루 펜데스가 지난 경기와는 달리 약간 오른쪽에서 움직이니까 볼을 받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브루 펜데스의 크로스가 수비수에 걸려서 떨어지면서 레시포드가 득점을 만들 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득점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브루 펜데스가 뛰어들어간 레시포드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콘테와 테나흐 감독이 지난 경기 패배했던 라인업을 똑같이 들고 왔지만 경기 운영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와 똑같은 전술과 패턴으로 경기를 했고, 반면에 맨유는 브루 펜데스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지난 경기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고쳐 나와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의 사기 측면에서도 정말 큰 차이가 나요. 사실 맨유가 지난주에 7대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약간 로테이션이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들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테나흐 감독이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라인업이
최고의 라인업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가 리버풀전에 졌지만 우리는 그 라인업으로 23경기 중에서 1패를 기록했을 뿐이었고, 물론 지난 주말 경기는 패배를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22경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는 어떤 의미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리버풀전에는 분명 이 라인업으로 패배를 했지만 이 라인업이 우리 팀의 최고의 라인업이고, 이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다시금 증명해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준과 동시에 그 선수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경기에 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전술적인 변화를 잘 가져가면서 똑같은 선수들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콘테 감독은 지난 주말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도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오고 같은 전술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떨어지니까 선수단에는 또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경기가 끝나고 히샬리송이 지금 경기력이 안 좋은데 왜 내가 선발로 못 뛰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와 테나흐 감독이 지난 주말 경기에 패배했던 라인업을 똑같이 들고 나왔지만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이나 그리고 선수단의 사기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와도 같은 경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시즌 콘테 감독과 테나흐 감독의 평가가 상반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토트넘과 맨유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